지금 아마 예. 박병석도 여행 간다는데 보관은 만들어 놨겠죠? 서진심님이 네. 댓글 박병석 달아주셨는데 국회의장 관련해서 지금 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가 23일부터 또 해외 순방 계획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23일부터 외국 순방은 그 몇 개월 전에 이미 확정이 돼서 그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전에 끝내거나 어허. 아니면 사회권을 넘기는 김상희 부의장 부의장에게. 그렇게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박병석 의장도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 남은 문제는 180석 필리버스터 중단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3부에 정청래 의원과 속속들이 어떤 보관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행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정말 해주셨어요. 정의당이 진짜 간보기 정당이 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해가 안 되죠.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안타깝고요. 다만 그 강은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어제 뭐 정의당 그 의원들 간에 간담회 뭐 회의를 통해서 당론이 정해졌죠. 당론이 정해져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좀 압박을 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사실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쟁점화되면서 180석 민주당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지 이 얘기하면서 정의당이 이런 태도였구나라고 그때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될 텐데 정의당은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이죠. 근데 캐스팅 보트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을 임명 안 했으면 정의당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높이려고 낼 했어. 수가 있었지. 예. 근데 한동훈이 지명이 되니까 본인들도 갈팡질팡이에요. 지금 어떻게 정의당 내가 볼 땐 내부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면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분명히 또 탈당 사태가 이뤄질 겁니다. 탈당 제2의 혹은 탈당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당내에 내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당론으로 정해졌다고는 합니다만 이 당론이라는 것에 사실 뭐 정확하게 다 이게 얹어져서 그 당론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계속 이 스탠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해서 늘 소극적이겠잖아요. 정의당이. 안타까운 근데 이제 노회찬 정신을 따르는 정의당 내에 멤버들이 있습니다. 멤버들이 네. 있죠. 그리고 지지자들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입장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저는 당 내부가 굉장히 소용돌이에.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 쪽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 계실 때 대비하면 정의당이라는 정당의 존재감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정의당이 그 존재감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타이밍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 얘기가 없었을 때와 어제 이거 발표한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정의당은 일단 당명을 바꿔야 한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고요. 예. 정의당의 의원들한테 뭐 욕할 게 아니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의견들도 보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유예 기간 늘리자라고 주장한 의원들이라는 명단이 돌고 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약간 좀 우리가 지금 가몰입 현상이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권을 분리하면 이제 경찰이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경찰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얼마만이면 할 수 있어. 네. 석 달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석 달 얘기가 나오죠. 그게 석 달이에요. 근데 이건 뭐 또 연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요. 그건 아니 각자 의견은 있었죠. 그래서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1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6개월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예. 3개월 석 주장이 경찰 의견까지 반영한 경찰 의견이 예를 들면 우리는 3개월 만에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일성 집행기관에서 못 하겠다는데 근데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시간 저희들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검찰 수사관이 지금 6천 명, 7천 명 된대요. 그렇죠. 그럼 건물도 없고 집기도 넣고 그 사람들 땡겨 와야 거든. 땡겨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문 인터넷 해야 인력이니까. 되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슨 어디 뭐 국회 앞 광장에서 노트북 켜놓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 그런 준비 과정.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대안 있느냐 가지고 그렇죠. 또 문제가 새로운 될 수 있죠. 공격을 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보통 법이 통과되면은요 국무회에서 이제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보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그렇죠. 6개월 많이 이게 들었어. 보편적이에요. 이게. 보편적이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더 준비가 필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2년인가를 줬어요. 그렇죠. 유예 기간을. 왜냐하면 그 IO들 다 재배치해야 되고 네. 국내 사찰 못하게 하고 정치계 못하게 되면 국정원 1차장, 3차장으로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외라든가 사이버 이런 걸로. 그럼 이걸 다 배치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국정원은 또.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최소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저한테도 막 문자고 막 그러세요. 뭐 유예 기간이 뭐 필요하냐. 근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들이. 네. 그거 왜냐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3개월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은 공포되잖아요. 다시 그 법을 개정안을 내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뭐 3개월이 뭘 필요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면 시원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럼 당장 어떻게 아니, 하겠냐.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지. 그렇지. 그건 네. 또 다른 논란을 키워서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네. 유예 기간도 없이 가자는 거냐? 그럼 검찰 수사관 6, 7천 명은 도대체 그럼 땅바닥에 앉으란 얘기냐? 네.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워낙 뭐 더디고 잘 안 돼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법사위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 법사위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는 뭐 안건조정위원회를 대비해서 양양자 무소구원을 사보임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대 2대 1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3, 예. 안건조정이, 국민의힘 2, 예. 한 명이 양양자. 예. 투표하면 4대 2 예, 통과되죠. 통과. 예. 끝. 상대적으로 사실 검찰 개혁에 비해서 언론 개혁의 내용들이 부각이 좀 덜 됐는데 덜 그 얘기를 알려지고 좀 있죠.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지난번에 하려다 못했던 거 있잖아요. 네. 언론 피해구제법, 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네. 그거는 제가 대표 발의한 겁니다. 네. 그거는 당론 채택돼서 본회의장에 가 있습니다 지금. 아 이미요. 예. 예. 그래서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동일분량 원칙. 예.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중요하고 동일분량 원칙. 그러니까 일면 톱으로 오보를 했으면 일면 톱으로 정정보도 사과문을 내라.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압박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인들이. 그것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그건 본회의장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언론 노조나 이런 시민 사회에서도 이제 반대를 한 이유가 그 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건 왜 안 하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냐. 그렇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 1인 미디어 예. 이런 박시영 유튜브 같은 데에서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가로 세로 연구소 뭐 예. 이런 그거는 등등. 이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규제 조항을 좀 꼼꼼히 하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털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뉴스 편집권을 못 가지게. 그러려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공개해라. 요 세 개가 보조 장치예요.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있는. 그럼 이런 거 하면 우리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대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를 막 거쳐야 되잖아요. 과방위를 거쳐야 되고 네.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본회의 가는데 그럼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이것도 같이 추진하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죠. 정청래. 그렇죠. 그 어떻게 이게 다 된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도부가 판단한다. 아니, 의총에서는 뭐 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일종의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하한선을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액수는. 그리고 지금 5배 들었는데 3배로 하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넣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검찰개혁법은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일 제출한다고 하고 네. 그럼 언론개혁도 아까 미리 올라간 거 빼고 정천 다 의원님 돼 있어요. 다 네. 돼 있습니까? 나머지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은 이거예요. KBS 사장을 하면 여당이 추천한 몫으로 그냥 KBS 사장이 여당 측 인사가 되거든요. MBC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22명의 운영위를 두자. 운영위. 그렇죠. 그 운영위를 두고 거기는 정치인을 배제하자. 하자. 예. 그리고 5분의 3 이상 특별 다수제. 예를 들면 과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인사는 배제하자. 그렇지. 그러니까 5분의 3 지지를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편향된 그렇죠. 인사는. 보통 흔히 말하는 중립적 이치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중립적인 인사가 이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극히 중립적인 인사고 저 같은 중립적인. 예. 저는 진보적이라기보다는
그 정통 보수예요, 저는. 생긴 것도 보수야. 보수적이야. 뭐가 있어 보여. 그럼요. 저는 그리고 지갑도 한 20년 이상 막 써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싫어해. 아 그리고 의원님은 밥 먹을 때도 백반을 좋아합니다. 전 김치찌개 뭐 이런 것만 주로 먹어요. 맞아요. 뭐 이따리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따리 음식. 일단 입이 짧아. 네. 고급 음식을 안 뭐 좋아해. 초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된장국 끓여주던 거 일관돼. 변화와 개혁을 싫어해. 그러니까 보수야.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의상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네. 비쌀 때까지 신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보수적이야 사실은. 네, 난 맞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니 정청래 의원님을 아는 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식견 빼고 네.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생활 보수냐 생활 진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활적인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김어준처럼 이제 청바지 엉덩이에 걸리는 거 입고 다니는 거 나 싫어해. 나도 싫어해. 흘러 내릴 것 같아. 근데 김어준 나름대로 멋이 있어. 그리고 저는 아 패션을 하죠. 여름에 있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안에 메리아스를 입어야 돼. 그건 좀 그리고 특이해. 와이셔츠를 입어. 이게 특이하다니까요. 아 그건 보수의 영역이 아니라 개취의 영역 아닙니까? 좀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어제도 누구 만났는데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냐고 바꾸라고. 나는 안 바꿔. 보수야. 난 비개혁적이야. 헤어스타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예. 어쨌든 그래서 언론 이 부분도 내가 이렇게 그 언론 취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론의 편향된 행포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보호하자는 거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장치가 있을 때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살아난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조중동이 싫죠. 그렇지만 조중동을 없앨 수는 없잖아. 네. 뭐 나보고 폐간시키라고 막 그러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균형 잡힌 언론은 좀 보자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보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아요.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아무튼 대단히 뜨거운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은 뭐 서울시장 얘기가 없었습니까? 아니 저는 네. 물론 이제 당 대표 하라는 요구가 제일 많았긴 아니 제가 했습니다만. 이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네. 저는 대선을 진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래서 대선 그 선거운동 날까지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대선만 했어요. 근데 졌어. 3일간 멘붕이었고 예. 울고불고. 근데 또 지지자들 어떻게 좀 달래나 뭐 이런 거 있죠. 위로하나 이런 거 하는데 지역위원장 사퇴하는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아 맞아 그 규정이 있죠. 네. 박주민 의원은 사퇴했고. 그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네. 뭐 도전 생각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나라도 그냥 막 치고 나가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냐면 네. 지금 어차피 전략 선거구로 결정이 됐는데 네. 누구든지 예를 들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다 여론조사 넣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네. 그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없는데 보수가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또 그거랑 또 관계 없다고 또 결정을 한 거야 한 2주 있다가 그래서 또 이건 또 뭐냐 정청래 의원을 포함을 시키자 저도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 있는 사람 다 넣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예.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사실상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지난 4년 전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판도라에서도 한번 그 박영선 네. 후보하고도 막 다투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다 이게 뭐냐면 공공 공간의 개념, 예. 걷고 싶은 도시 그걸 제가 다 미리 얘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걷는. 왜냐하면 핀란드 헬싱키에 가면 관광버스 세워놓고 걸어다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거든요.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야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걷고 싶은 거리는. 그리고 서울 지역의 공원 녹지가 적은 게 아닙니다. 23%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다 분절돼 있어요. 그 연결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오세훈하고 좀 말싸움해서 확실히 눌러줄 사람이 좀 필요해 사실. 그리고
제가 연트럴파크 있잖아요. 경기도 네. 숲길공. 네. 실제로 제가 총선 공약하고 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최고 잘한 작품이 그거예요. 아니 연남동 그 일대를 그래요. 만드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정봉주 의원 나올 때. 그러니까 2014년. 그때 제가 봉주형 나온다는데 안 나오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봉도사가 거기서 저걸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남동에서. 네, 네. 그래서 연트럴파크에서 하는 와중에 와중에 날벼락을 맞은 거지.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자료를 서울 녹지공간, 공공공간, 공원이 있게 아니라 자료를 제가 공부하던 걸 줬어요 그때. 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안 물어봤는데 지도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4월 말까지 끌을 거라고. 그럼 4월 말까지 다 한 사람들 여러 각도로 넣어볼 거라고. 오늘 며칠이죠? 14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또 몇 분 여론조사 돌려보고 다음 주도 돌려보고 다다음 주 돌려서 종합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오세훈과 격차가 가장 적은 사람을 1순위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 과정에서 그래서 캠페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세훈 때리기도 하고 아까 한동훈도 때리고 검찰개혁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장 나갈 의사가 있다라고 내비쳤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거든. 정청래 급부상 이런 기사가 나오겠네. 네, 일단 저희가 일단 썸네일을 잡아줄게요. 정청래 급부상. 일각에서 이낙연 추대론 뭐 언론인들이 자꾸 흘리던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추대론이라는 자, 건. 그러니까 네. 이걸 제가 어제 새날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 공천이 아니고 전략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후보가 이게 복잡해졌으니 공천 신청한 사람만 놓고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핵심은. 추가로 다 넣어가지고 그렇지. 경쟁력 조사를 해서 1등으로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있는 사람으로 하자라고 나는 그 이해를 하고 있고 예. 누구는 안 된다, 누구를 추대하자 이건 아니다.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일각에서 뭐 최연로님이 정청래 입장 표명하라. 이런 요구를 압박을 저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지금 댓글로 정청래 의원님이 서울시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면 예. 1번 하트. 1번 하트 아니면 일자 숫자로 댓글을 달아주시되 100명 넘으면 고민을 해보겠답니다. 자 시작. 자 일자 얼마나 하나 나오는지. 올라왔어요. 자, 읽어주세요. 트래킹님 1. 이제 존재인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기 시작. 올라오기 속도 시작합니다. 붙었습니다. 달립니다. 1번. 야 거의 100개 됐어. 이거 100개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야 100개 나오라는 바꿔 얘기예요. 100개 나오라는 바꿔 얘기입니다. 야. 정청래 가자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시스템 부하 걸릴 정도. 부하 걸려 지금 이게 정봉주 의원도 이 정도 안 나와요. 아 그래? 아니 안 해봤어. 근데 속도는 무진장. 이거 뭐 100명 그냥 넘어갔고요. 근데 또 멈춰 왜? 이게 렉 걸렸어요. 내 걸 내 걸렸어요? 너무 많이 지금 봐봐. 자, 이게 진짜 그 정도로 의원님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야, 골 때린다. 우리 박시영 TV 채팅창이 렉 걸릴 정도의. 저기 보면 이모부대 고모부네. 자, 여러분 정진래 의원께서 서울시장 뜻을 붙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자, 끝으로 출마 선언, 약식 출마 선언 이 자리에서 좀 하시고 출마의 변. 대중이 불렀을 때 빼는 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해서 내일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그 불교계. 이게 이제 통과됩니다. 예. 내일 아침 9시 반에 그걸로 기자회견합니다. 겸사겸사 하면 되거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문화재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아니 어제 박시영 TV 봤는데 출마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묻겠지 기자들이. 한 명한테 전화를 해놔야겠네요. 미리 몇 명 좀 전화해라. 이제 이거잖아요. 아니, 절에도 안 가는데 왜 돈 내냐고 맨날 절 앞에 싸웠잖아요. 등산객들하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명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가 그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거 근거 조항을 남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절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걸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해결이 됩니다. 아, 예.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 때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오히려 그것이 아니었으면 통과되기 어렵.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하면 불교계가 또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 아, 서울에 사찰 많습니다. 근데 개혁표하고 불교계표 예. 이거 기본 먹고 그거를 들어갈 제가 기획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 먼치님이 잿마을이 같이 뜁니다. 아, 정말. 야, 이거 든든한데. 예. 고모부 고모가 나가라잖아. 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동안에 답답했던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를 또 응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우려하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한테 밀리는 조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는데 정청래 의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확실하게 지금 싸울 사람이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아니시냐, 오히려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응원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